조사를 한번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여론조사를 보면 불안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요. 여론조사를 보는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김어준 정도? 여론조사를 분석을 할 때 그렇죠. 제가 일찍이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여론조사에 규정을 한 적이 있잖아요. 여론이 변한 게 아니라 진영의 사기가 올라가거나 떨어진 것이다.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번 보세요. 오늘 리얼미터가 그 여론조사를 한데 국민의힘이 이겨버렸어. 민주당을. 이게 뭐야 하실지 있잖아요. 하나씩 분석해 드려볼게요. 오늘 리얼미터에 보수 중도 진보를 한번 보세요. 보수가 371명, 진보가 226명이에요. 150명 차이가 납니다. 저게 보정한 걸로 따지면은 오른쪽이 지금 보정값 적용한 거거든요. 그럼 376, 224로 엄청 차이 나네요. 150명 차이가 나는데 1000명 여론조사니까 15%예요. 저 15% 중에 5%만, 그러니까 5% 하면 안 되고 정상적으로는 50대 50을 정확히 맞출 수가 없으니까 여론조사 할 때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재명, 윤석열 표 차이가 24만 표. 0.7% 차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50대 50으로 놓고 보는 게 정상 여론인데 150명이면 15%인데요. 만약에 저게 보수가 150이 줄어들고 진보가 150이 더 많아졌다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론이 이렇다는 게 아니라 저쪽은 여론조사를 응답해야 될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론이 변한 게 아니라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왜 그 정당에서 여론조사를 경선할 때 전화 받아주세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집단들이나 이런 것들이 동원돼서 어떻게든지 여론조사에 응답해라. 첫 번째. 그리고 그 서울의 소리가 여론조사에 코미디 하나 나왔었지. 얘네들이 있잖아요. 주로 여론조사 받는 사람들은 50대, 60대, 70대야. 근데 기계가 물어보는 전화가 와.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가 10대라고 답하고 20대라고 답하고 30대라고 답해. 그러니까 20대라고 답을 했는데 뉴진스를 몰라. 뉴진스는 몰라. 그런 식으로 이제 조작이 이루어지는 건데. 나오나는 알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보니까 여론이 바뀐 게 아니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과표집이에요. 150명이 더 많다는 건 15%인데 15%면요. 그쵸. 우리나라 인구로만 따지면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죠. 이게 얼마나 과표집이냐면 중도보다 보수가 많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렇지. 원래 보수가 진보보다 살짝 더 많긴 해요, 사실. 모든 사회가 다. 근데 중도보다 보수가 더 많고 진보 보수의 비가 1.5대 1이 넘는다. 이거는 심각하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저 15% 정도 되면 전체 인구로 비율을 따지면요. 약 700만 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데 700. 리얼미터가 조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래요, 맞아요. 저쪽이 예.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윤석열이 구속영장 발부되기도 전 여론조사예요. 그리고 폭동도 반영이 안 된 여론조사예요. 저게 지난주에 아마 목요일, 금요일 뭐 이런 식으로 조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별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나온 여론조사가 이겁니다. 정권 교체, 정권 유지. 근데 정권 유지가 더 나와버렸다. 48.6이라고.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요. 15%가 지금 사실상 과표집 돼 있다. 김문수가 1위로 나오는 여론조사를 어떻게 믿어요? 잘 한번 봐봐요. 저것이 지금 48.6 대 46.2잖아요. 근데 만약에 과표집 돼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바뀌었다고 생각해봐요. 15% 150표가 숫자가 더 많은 게 민주당 쪽으로 왔다면 국민의힘은 몇 퍼센트 될 거야. 저 그냥 느낌적으로 한번 15를 한번 빼봐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당 지지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숫자에서 15%가 많이 올라갔다는 거. 그럼 그 참고를 했을 때 실제로 저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온다 하기보다는 여론조사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응답함으로써 사실은 50대 남자 서울에 사는 50대 남자를 내 걸 남이 뺏어간 거야. 진보 쪽 곳을 보수가 뺏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투표장에 나오면 표는 다 한 표씩인 거예요. 이게 이런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뭐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역전시켰다. 우리가 이제 뒤집었다라고 하면서 밴드웨건 효과를 주고 이걸 추세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게 담겨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보고 불안해하시면 안 된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론조사 오면 응답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환자가 의사다 이런 비유를 하는데 환자가 진통제만 찾잖아요. 그럼 죽어요.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그렇네. 원인을 교정하려고 생각을 안 하고 당장 눈앞에 증상만 억제하면 된다 하는 식으로 치료를 따라가면요. 진짜 환자 죽습니다. 네. 아파도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아파도 참고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그런 노력을 안 해요. 그냥 여론조사를 어떻게든 결과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이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이겼다 하고 거기에 취해가지고 자기네들의 방향을 정하잖아요. 그게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그냥. 그게 민주당 쪽 패널들도 방송 나가면은 이런 얘기를 못 해요. 공부 좀 하고 나갑시다. 15% 과표집은요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거든요. 저걸 다시 50대 50으로 환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과표집이 됐을 뿐, 그러니까 실제로 여론을 과하게 부풀린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 오면 받아. 그것이 윤석열을 살리는 길이야라고 끊임없이 선동을 했을 때 저 사람들이 왜 있잖아. 쉽게 표현 돼지가 수괴가 잡히기 직전에 발버둥을 치는 상황 있잖아요. 나 안 잡혀갈래. 그렇죠. 그러면 여론조사를 받으면 윤석열이 살아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것 이상도 이해도 의미가 그러니까 마약 처방이야, 마약 처방. 네. 진짜로 마약 처방이야. 당장 죽게 생겼는데 눈앞에 수치는 괜찮아. 언제는 전광판 안 보고 뛸 거라며. 자, 근데 실제로 여론조사 것도요. 이 흐름 속에서 지금까지 여론조사하고는 좀 다르게 많이 붙어 있죠.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43.2, 38.1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론이 변한 게 아니라 저쪽 지지층들이 풀 파워로 지금 여론조사를 사실상 그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풀파워죠. 네, 풀 파워로. 근데 진짜 문제는 대선 주자 지지율이 아닐까요? 어떻게 해도 쟤네들은 내가 봤을 때 김문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합쳐집니다. 결론적으로는. 풀파워도 했는데 저 모양이야. 이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솔직히 말씀드려볼까요? 김문수가 후보가 되면 좋죠 우리는. 땡큐죠. 아니 김문수는 저쪽에서도 그렇게 지금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는 건데 되게 웃기는 건 뭐냐면 국민의힘이나 보수 패널들 나와서 이재명의 지지율을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돌려가는 식인데 이렇게까지 안 나오는 게 있을 수 있냐라는 식으로 계속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거든요. 내가 열받는 게 그런 거예요. 저거 있잖아요. 대한민국 대선 저번에 77% 투표율이었어요. 77% 아까 보여줘봐요. 여론조사. 대선 77% 투표율이었단 말이에요. 저거 지금 표로 환산하면요 50% 넘어요. 당연히 넘죠. 예, 38.5%면 50%인데 그리고 이게 여론조사 장난이 얼마나 심하냐면 하다 대통령이 안 됐으면 하는 사람을 뽑아라는 여론조사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나는 여론조사 0%야. 아니 되게 열받는 게 그거야. 하다가 이재명 압도적으로 1위 달리니까 대통령 안 됐으면 비호감도 또 비호감도 나는 그런 비호감도 제로다. 나는 나가면 되는 거야. 내 밑으로 줄 서라. 예. 근데요 여러분 지금 여론조사에 불안감 느끼실 필요가 없는 게 일단 한번 볼게요. 리스트업을 한번 해봤는데 표로는 지금 아직 못 만들었는데요. 보수가 얼마나 과표집되어 있는지 읽어드릴게요. 1월 18일 아시아투데이 보수 과표집 15%포인트. 1월 17일 리얼미터 보수 과표집 16. 1월 16일 윈지 서울의 소리 보수 과표집 15. 저들은 지금 전화만 무조건 받고 있는 거예요. 한국갤럽 16일 날 보수 과표집 7. 이거는 좀 자동응답 아니죠. 전화 면접이기 때문에 실제로 약간 나이를 못 속입니다. 이 사람이 60대인데 나 20대로 말할 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네. 그다음에 고성국이 했던 고성국 TV ARS 보수 과표집 26%. 이거 진짜 1월 15일 코리아 정보 리서치 천지일보 보수 과표집 16. 1월 15일 리서치 펜앤드마이크 보수 과표집 16. 1월 15일 NBS 보수 과표집 9.
다음에 1월 15일 공정 여론조사 공정 보수 과표집 여기 조사를 안 했네. 보수 이제 이걸 빼버리는 거야. 당신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다음에 1월 14일 미디어토마토 뉴스토마토 보수 과표집 6. 1월 14일 한길리서치 일요신문 여기도 의도적으로 보수 진보를 안 물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들킨 거지. 1월 13일 리서치비유하고 KPI 뉴스는 보수 과표집 8. 다음에 1월 13일 공정 여론조사 공정 팬앤드마이크 보수 과표집 20. 와, 20 이런 거 진짜. 20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 아니 근데 이거 보면서 저는 얘네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생각이 되는 게 예를 들어서 평판이나 고성국 TV 영남 대상이잖아요. 이래도 지지율이 50% 간 넘어 갓. 그럼 심각한 거거든 자기네들 문제가 지금. 근데 그거 보고 50%가 넘었대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뭐 마약 먹고 취해가지고 두목이 맨날 술 처먹고 취해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이거 먹고 취해가지고 그러고 있나.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이제 보통 이제 기계가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기관 뭡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끊잖아요. 그래서 응답률이 보통 보면은 뭐 기계가 물어보는 ARS 전화에서는 응답률이 2, 3%밖에 안 돼요. 근데 저거 조작이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보수층들이 윤석열이가 관저에 들어가 있으면서 나 체포 안 당할래 하다 보니까 시간을 너무 많이 줘버린 거야. 실제로 하루 이틀 안에 체포가 됐어야 되는 건데 40일 넘게 버텼잖아요. 그 사이에 보수 지지층들이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예요. 야 이게 무슨 내란이냐.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 평화적 계엄이었다. 막 말을 섞으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서 내가 말했잖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쪽 사람들 수준이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해석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야. 박정희 같은 독재자도 뭐 공과가 있다는 소리에 먹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여론이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 응답률 한번 볼게요. 보통 전화가 그러니까 자동응답 전화, ARS 전화가 갖고 있는 2, 3% 응답률이 얼마나 올라갔냐면 아시아투데이 11.9, 리얼미터 7.8, 윈지 6.2, 갤럽 16.3. 요건 물론 자동응답 전화 면접이긴 합니다. 다음에 고성국 TV 그 ARS 9.1, 천지일보 6.2, 팬앤드마이크 9.9, NBS 19.6, 여론조사 공정 파이낸스투데이 4.4, 미디어토마토 6.5, 한길리서치 일요신문 5.8, 리서치비유 KPI 뉴스 4.7, 여론조사 공정 팬앤드마이크 4.6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중에 제일 낮은 게 보통 3%가 맥시멈인데 4.4% 정도가 가장 낮은 거고 자동응답만 봤을 때는 10을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아니 19.6% 정도 되면 이거 카톡 모임방에 개개인한테 전화해도 이거보다 낮을 것 같고. 아니 근데 전화를 좀 받으라고 하니까 이렇게 잘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잘. 아니 그러니까 저쪽이 지금 윤석열이가 발버둥 치면서 버티니까 윤석열 찍었던 상당수 사람들이 여론조사에 응답을 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 아니 당연히 그렇기도 한데 정말 그렇다 해도 19.6 정도 나오는 건 되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거고 거기에 내가 답을 드리자면 그런 거죠. 여기에 계시는 분들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연령대를 조작한다는 그렇죠. 거예요. 특히나 기계가 물어보는 여론조사가 오면 이제 훈련이 돼 있어. 60대 서울의 남자 이미 찼어. 그렇기 전에 20대로 응답해라.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봤다잖아요. 뉴진스 아냐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되실 분이 있잖아요. 명태. 그렇죠. 자, 그분께서 해왔던 우리 여론조사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기는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는 여론조사를 잘 받아주시는 거예요. 5천만 명이 전화가 오니까 나는 여론조사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언젠간 옵니다. 로또 맞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얘네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자기네들 여론조사에 필요하면 자기네 당원 명부를 빼돌리는 애들이에요. 맞아. 네. 여기 이거는 과연 안 빼돌렸을까요? 맞아. 응? 그러니까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고 깜짝 놀라신 분들 신경 끄세요. 여론조사는 그래프 이걸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용을 보면 이건 보수들이 총결집했구나. 더 이상 올라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얘네들 풀파워가 이건 거야 그냥. 그런데 이제 이런 측면이 있지. 윤석열이 이게 지금 구속 당하기 전 폭동 그렇죠. 전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이게 이제 이걸 움직이는 게 뭐 중도 쪽 사람들은 솔직히 말씀해 여론조사 잘 응답 안 합니다. 바빠 죽겠는데 그런 의미가 좀 강할 것 같고 저는 이 여론조사는 여러분들 그때야 생각하시면 돼요.
민주당이 총선 압승할 때에도 정당 지지율 특히 전화 면접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못 이기는 맞아요. 경우가 많습니다. 신경 딱 꺼버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믿는 거는 윤석열을 믿어요. 네. 윤석열의 무능함은 곧 다시 빚을 낼 네. 거예요. 자, 흑석 돌림 아까 소개해드린 것 같고요. 명태균님 오셨네요. 내가 없는 여론조사 업체 잔챙이들이 내 따라하고 난리가 아니고 그래요. 내가 멧돼지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자주 하는 표현이 그거거든요. 보급형 명태균이라고. 아주 그냥 선구자를 따라서 아주 그냥 근데 결국에는 결론. 여론조사는 여론이 변한 게 아니라 숫자를 통해서 어떤 진영의 사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사기. 저쪽에는 분노의 사기가 올라와 있는 거야. 우리 윤석열 하늘이 내려주신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풀. 근데 윤석열이 40일 넘도록 체포 안 당하고 있을 때 계속해서 집회 같은 데 나갔던 분들은 사실 좀 지쳐 있는 건 그렇죠. 사실이었죠. 네. 자, 대신에 여론조사 보면 잘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